중국이 자랑하던 핵잠수함과 중국 해군의 미래가 같이 허망하게 침몰해버렸다.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의 최신의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인 저우급이 올해 상반기 조선 수합 바다에서 전력화를 시연하던 중 허무하게 침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당국은 윗사건을 은폐하려 지금까지 공개한 적이 없었으나 지난 26일 침몰했던 핵잠수함을 인양하는 4개의 대형 부양식 크레인들의 위성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진을 최초로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워싱턴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연구원이자 은퇴한 미 해군 핵잠수함 장교인 브렌트 세들러는 새로운 조선수에서 생산된 새 핵잠수함의 침몰은 중국 핵잠수함 전력 확대 계획을 지연시킬 것이라며 이는 중국 해군력을 측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중국 인민해방군과 허베이성의 지방당국들은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르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직 미국 잠수함 장교인 토마스 슈가트는 배 전체가 물로 가득 찼을 것이라며 모든 전자장비를 수리해야 하고 전기 모터도 교체해야 하며 이는 많은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중국의 최신의 잠수함의 인도 시기가 더 늦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잠수함 전력화가 늦어지든 말든 사실 그보다 한국 입장에서 더 짜증나는 건 중국의 막장 핵잠이 바닷속에 깔아앉으면서 충격이나 외부 압력으로 경남 용기가 파손되어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지역이 허베이성의 양쯔강으로 서해 대부분의 쓰레기의 시발, 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 핵잠수함에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을 경우 이는 서해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슈가트는 이 잠수함이 아직 출항하지 않았고 원자로도 높은 출력으로 가동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핵 유출 위험은 낮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참 중국이라 쓰고 민폐라 읽는다. 한편 침몰했던 중국 핵잠수함이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저우급이라는 데에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세계 패권을 두고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은 공군력에서는 격차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에 해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구축함, 핵잠수함, 항공모함들을 도장찍듯 건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력이 미 해군을 앞섰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죠. 그러나 결국 이번 사건을 통해서 중국 해군력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저급 공격 핵잠은 기존 샹급 대비 더 향상된 은밀성과 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임체인저로 중국 방위산업체의 모든 첨단 기술이 집약된 무기체계였습니다. 중국은 해당 잠수함을 통해 본격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핵잠에 준하는 성능을 목표로 하였지만 결국 기본 중에 기본도 갖추지 못한 잠수함은 아무도 모르게 물밑속으로 빠져들어갔죠. 확실히 은밀성은 향상된 듯 사실 그동안 중국의 잠수함은 그 종류와 시기에 상관없이 크고 작은 결함들을 선보였는데 2003년에는 디젤 잠수함이 명급 361호가 훈련 중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모든 승조원 7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디젤 엔진의 환기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여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 사고로 추정되고 있죠. 2018년에는 남중국해에서 작전하던 중국 핵잠이 레이더 탐지 실패로 암초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2021년 탕급 잠수함은 소음 문제와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일본 잠수함에 의해 지속적으로 꼬리를 잡혀 잠수함의 최대 강점인 은밀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도 있는데요. 해당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전력화를 시도했던 장소가 바로 우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우한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초로 창궐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중국 해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최대 해군 도시로 꼽히는데요. 중국 내륙에 위치한 우한을 해군 도시라고 말한다면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한은 무려 15개의 항구를 가진 대항구 도시이자 중국 해군 기술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단지 해안이 아닌 강안에 위치해 있을 뿐인 것이죠. 우한은 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인 양쯔강이 지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 우한엔 중국 최대의 잠수함 건조시설인 우창 선박중공업 집단의 우창 조선소가 있죠.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해 적의 정찰이나 공습으로부터 안전하고 더욱이 양쯔강까지 흐르는 우한이야말로 각종 기술 개발과 함대 건조 사업을 은밀히 추진하는데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소 맞은편에는 중국 해군 전투함 설계 개발의 산실인 해군 공과대학과 중국 선박 중공업 집단 산하 제701 연구소 시설들도 있습니다. 우한을 해군 도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특히 양쯔강은 웬만한 바다와 견주는 수심과 길이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강의 길이는 무려 6,300km이며 폭은 최대 17km에 달하며 수심은 150m에 달합니다. 덕분에 이 강에는 바다에서 떠다니는 모든 군함 및 상선들이 전부 다닐 수가 있죠. 특히나 우한의 우창주선은 잠수함 역사가 상당히 깊은데
이미 1960년대 소련의 로미오급을 복제해 중국 최초의 실전용 잠수함인 033형을 설계 제작한 곳으로 위 잠수함의 코드명이 우한급인 것은 바로 이 우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핵잠을 갖기 전까지 035형 민급과 039형 송급, 041형 위안급 등 모든 재래식 잠수함을 우한에서 개발했고 대부분의 물량을 우창주선에 맡겼죠. 우창주선수의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제작 카테고리 최상위에 올라와 있는 품목 역시 잠수함일 정도로 잠수함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은 조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선수에서 맘먹고 개발한 저급 핵잠수함이 모든 테스트를 마치고 전력화를 시도하던 중에 침몰하게 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으니 역대급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중국 네티즌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지 우한은 양쯔강에 있는 내륙 도시이고 양쯔강은 핵잠수함이 상류로 항해하기에는 너무 얕다며 중국은 이 빌어먹을 양쯔강에 핵잠수함을 배치한 적이 없다고 바락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가짜뉴스를 조작하고 있다고 부들부들대었죠. 가짜의 나라 중국에서 가짜 진짜를 논하다니 보기 참 민망하군요. 중요한 건 중국이 그렇다면 아닌 거고 아니라면 그런 거다. 중국 잠수함들의 연이은 사고로 인해 중국의 잠수함 기초 건조 기술력에도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특히 엔진 구동 계열 및 소음 감수 기술, 내구성과 같은 기본적인 기술 요소에서 한국에 비해 상당히 뒤처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는 독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두 국가 한국과 중국의 현재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은 독일 MTU사를 통해 손급 잠수함에 독일산 엔진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용 제품에도 검증되고 신뢰성 높은 독일산 엔진을 차용했었는데요. 그러던 중 유한급을 개발하던 시기부터 독일 MTU 396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된 CHD620이라는 중국산 엔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 이전을 받았음에도 중국산 CHD620 엔진에는 수많은 결함들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태국 해군이 구매하려던 잠수함에 원래 계획되었던 독일산 MTU 396 엔진 대신 중국산 CHD620 엔진이 사용되자 태국 해군 측은 이 엔진의 성능과 신뢰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독일산이 탑재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였고 결국 독일의 금수 조치로 인해 계약은 무산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 시작에선 중국과 같이 다른 국가의 도움으로 개발되었지만 이후에는 원천 기술국보다 더욱 뛰어난 기술력을 소유하며 러시아와 독일을 제치고 수주를 따내는 등 청출어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US 네이버 뉴스에 따르면 한국은 독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후 이를 토대로 독자적인 기술을 발전시켜 KSS-3 배치2 잠수함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은 최신 기술을 도입해 이전보다 더 긴 수중작전 지속시간과 효율성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이러한 발전은 독일의 타입 214를 뛰어넘는 성능을 자랑하며 특히 비핵 잠수함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KSS-3는 독일 기술에 기반한 이전 모델과 달리 약 80%의 국산화율을 자랑하며 자체 기술로 설계 및 건조된 최초의 잠수함인데요. 세계 최초로 디젤 잠수함에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수직 발사 시스템을 탑재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술을 받았지만 중국은 겉모습만 복제하는 데 급급했을 뿐 창의적인 혁신을 이루지 못한 반면 한국은 그 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여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KSS-3처럼 단순한 베끼기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기술 자립의 경지를 이뤄냈고 이제 우리는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을 리드하는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독창적인 발상이 오늘날 한국을 폐허의 땅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잡게 했으며 이는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한국산 무기는 그저 외국에 좋다는 기술들을 국산화하여 하나로 합친 것뿐 아니냐고. 그러나 그뿐인 그 기술을 세계 아무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제외하고 말이죠. 통합과 융합은 결국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창조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죠. 기술의 힘, 도전의 정신, 그리고 결코 멈추지 않는 열정이야말로 지난 반만 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주변국, 그 국가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칼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고 있나 시진핑, 오늘의 한 줄 평. 고장난 시계도 두 번은 맞긴 맞나 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